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수업은 아니고 그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과목들은 거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수학은 아직 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수학이 수행평가가 뭔지 굉장히 또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 수행평가가 자, 요거는 이제 요 파일은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를 할 겁니다. 단톡방으로. 그래서 이제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작도하기. 뭔가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도 도형 단원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도형은 해석기하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해석기하는 이제 충분히 경험을 할 일이 많아요. 앞으로도 고등학교에 나오는 모든 기하는 전부 해석기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클리드 기하, 다른 말로는 논증 기하라고도 하는데 이 유클리드 기하를 경험할 어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평가를 통해서 유클리드 기하를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 지오지브라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이제 정식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야 돼. 네이버에서 지오지브라를 검색을 하세요. 이게 다음에서 검색을 하면 지오지브라 공식 홈페이지가 안 나오고 뭐 다른 이제 뭐 지오지브라 뭐 카페, 다음 카페 이런 게 이제 앞에 뜨더라고. 물론 이제 다음에서도 검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찾기가 쉽기 때문에 해볼까요 한번? 자, 이 네이버에서 우리가 지오지브라를 검색을 하면 요 맨 처음에 나오는 이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로 이동을 해요. 자, 일로 이동을 하면 이게 이제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여. 뭔가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 지오지브라 클래식 요것만 우리는 할 겁니다. 지오지브라 클래식 요것만 클릭을 하시면 돼요. 다운받을 필요도 없어. 물론 이걸 다운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이미 여러 가지가 있잖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중에서 이제 뭐 이걸 뭐 다운받아서 이게 또 회원 가입도 있어요. 사실은. 회원 가입해서 뭐 로그인 해갖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자, 이거는 이제 요 지오지브라 클래식으로 들어가면은 로그인 할 필요도 없고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사용하면 돼. 그냥 바로. 여기 다 적어 놨습니다. 여기 다 적어 놨어요. 지오지브라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메인 화면에서 지오지브라 클래식을 선택을 해라. 알겠죠? 지오지브라 클래식을 선택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지오지브라 클래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또 화면으로 넘어와요. 이렇게. 이거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 여기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설치할 필요도 없고 로그인 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이 화면 자체가. 뭐 이렇게 좌표 평면도 있고 밑에 뭐 키보드 같은 게 있고 또 왼쪽에 또 뭔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팝업으로 이게 메뉴가 하나가 올라와 있죠. 요 팝업 메뉴가 오른쪽에.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은 자,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기하를 누르세요. 기하를 누르면 완전히 깨끗한 스케치북 같은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른쪽 팝업 메뉴에서 기아 선택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지오지브라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지오지브라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메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 개가.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야. 이거 딱 봐도 점이겠지. 물론 이제 이걸 누르면은 이제 점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또 이제 좀 세부적인 메뉴들이 나와요.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이제 다 볼 필요는 없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그냥 점. 뭐 이런 거 이렇게 찍어보면 됩니다. 클릭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명으로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직접 해보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왼쪽 마우스 키를 누르면 이제 점이 찍히는데, 이것도 다 지우고 싶잖아, 이게. 만약에 이게 다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키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오른쪽 마우스 키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또 여기서 뭔가 이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거기 삭제라고 있죠? 삭제하면 다 지워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점을 잘못 찍었어. 그럼 물론 이걸 이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가지고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삭제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뒤로 가기 있죠? 뒤로 가기. 이 뒤로 가기 메뉴를 통해서 뒤로 이제 이동, 그 전 단계로 이제 화면을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삭제를 하지 않아도, 좀 내가 뭔가를 좀 잘못했다. 뭔가를 잘못 실행했다. 그러면은 요 되돌리기 있죠? 요 되돌리기를 가지고 이제 돌려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을 우리가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오지브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게 점을 찍잖아? 점을 찍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점만 찍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거 이제 뭐 원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선을 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점만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게 조금 귀찮아도 뭔가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점을 찍었다. 이런 거 점을 실행을 했다. 그럼 실행을 하면 반드시 일로 돌아와야 돼요. 이 화살표 이동으로. 이게 습관화돼야 돼. 점을 찍었으면 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오류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메뉴가 이렇게 점에 가 있잖아? 점에 가 있으면 내가 그냥 더 이상 점을 찍고 싶지 않아. 딴 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누르면 무조건 점이 찍혀요. 이게 이 선택이 지금 점으로 가 있으면. 내가 점을 그만 찍고 싶고 그냥 뭐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잘못 누르면 점이 계속 찍힌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키로 선택을 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동으로 넘어와 있어야 돼. 항상 화살표가. 그러면 내가 아무리 화면을 건드려도 뭐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직선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 메뉴를 봐봐요. 이 직선 메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직선을 결정하는 거는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개 필요하죠. 그런 것까지도 아주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점이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봐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요. 지울게. 그러니까 이 직선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는 이 직선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이 직선 메뉴, 물론 이제 여기 다른 메뉴들도 더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몰라도 되고, 하여튼 직선 보면 점을 2개만 찍으면 돼. 일단 점을 하나 찍어봐. 그러면 직선이 결정이 안 돼. 직선이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점을 더 찍어줘야지만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딱 찍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사실
이런 점들을 이 두 개의 점은 사실 이렇게 직선만 그리기 위해서는 직선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 점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내 눈에서 안 보이는 게 좋아요. 눈에 막 여러 가지 이런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뭐 이런 것들 곡선 이런 게 막 내 눈에 많이 보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눈이. 그러면 여러분들 사고를 방해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웬만하면 없애주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삭제를 누르면 안 돼. 요 대상 보이기를 해제하면 얘가 사라져요. 실제로 있는 거야. 실제로는 여기 있는 건데 그냥 우리 눈앞에서만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직선만 딱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대상 보이기를 통해서. 물론 내가 대상 보이기 잘못했다 하면은 다시 되돌리기 하면 돼요. 이렇게. 아니야 제대로 한 것 같아. 그럼 일로 다시 앞으로 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선분도 찍을 수 있죠. 이렇게 선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런 걸 그리고 나면 요 일로 돌아오라고 그랬지? 그럼 봐봐. 이게 화살표가 돼 있으면 요 직선을 자꾸 막 이렇게 흔들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연습장이나 교과서에서 이런 게 됩니까? 이런 거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교과서가 막 움직입니까? 막 동영상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이런 걸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이걸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연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오로지 이 탐구형 소프트웨어에서밖에 구현이 안 된다.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제 오른쪽 마우스 키를 통해서 지울 수도 있어요. 이 선분을. 그죠? 선분을 지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선분을 지우면 양 끝점은 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삭제를 해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 이 연습을 해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약간 이제 고급 메뉴가 있는데 뭐 수직선, 평행선, 뭐 수직이등분선, 뭐 가계이등분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뭐냐면 저런 거는 치트키예요. 치트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게임하고 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지? 치트키가 반칙입니다. 반칙. 실제로 이건 반칙이야. 이거 쓰면 안 돼. 사실은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 직선을 하나 그리고 이 직선 밖에 있는 점을 하나 그려요. 그랬을 때 이 직선에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되게 쉽게 그릴 수가 있어. 이 평행선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이 직선 선택하고 그리고 이 점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평행선이 만들어져요. 이 치트키야, 치트키. 반칙이라고.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반칙인데 왜 이거를 여기다가 요런 메뉴를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평행선을 그리는 방법을 잘 알아. 나는 이게 평행선을 그리는 단계가 있어요. 자, 갑자기 또 종이 울려서 좀 이따 10분 뒤에 또 종이 울릴 것 같은데, 자, 이 평행선을 원래는 이 평행선 이 메뉴를 가지고 그리면 안 되고 이 평행선을 또 작도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그 방법을. 평행선 작도하는 방법을 내가 잘 안단 말이야. 잘 아는데 평행선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려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평행선 그릴 줄 아는데 그걸 뭐 이렇게 힘들게 계속 그걸 시간만 낭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평행선 그리는 이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평행선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이 메뉴를 쓰는 거야. 그거 그릴 줄도 모르고 무조건 좋다고 그냥 편하다고 이
평행선 그냥 막 쉽게 이렇게 하면은 그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 평행선을 그릴 줄 알고서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항상 다시 이제 요 평행선을 그렸으면 다시 이동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쓸데없이 이게 잘못 그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뭐 이거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다 지웁시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각형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건 뭐 그냥 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원인데, 자, 이것도 메뉴가 여러 개 있죠. 근데 이것도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요 위에 있는 메뉴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면 돼요. 이렇게 딱 찍으면 이제 딱 이렇게 막 원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안 돼. 중심을 결정한 다음에 이게 결정이 안 될 때 한 번만 더 눌러주면 이제 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선택을 안 눌렀기 때문에 요 이동을 선택을 안 하고 딴 데를 막 누르면 계속 원이 그려집니다. 항상 뭔가를 그리고 나면 이동으로 넘어오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이제 이거가 뭐냐면 그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이 유클리드 원론에 있는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이름이 원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역사상 그 성경책 다음으로 아마 많이 만들어진 책일 거야 이게. 이게 성경책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많이 분석이 된 그런 책입니다 이게 원론이라는 책이. 근데 이제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은 요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작도하잖아. 이 작도라는 건 뭔가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림 그리기. 근데 이거를 반드시 요 두 가지 도구만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자, 눈금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컴퍼스. 요 두 개만 사용을 해야 돼. 그럼 이 눈금이 없는 자는 뭐를 위해서 쓰는 거냐면 직선이라든가 선분을 그리기 위해서 쓰는 거고, 컴퍼스는 이제 원을 그리기 위해서 쓰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아까 요 지오지브라 메뉴에서 이런 거 선택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걸 하면 된다고. 뭐 선분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오지브라 이 프로그램 상에서 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도 마찬가지야. 원도. 자, 이렇게 원도 컴퍼스. 컴퍼스는 요 제일 위에 있는 메뉴만 쓰셔야 됩니다. 자, 요 컴퍼스를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유클리드가 이제 작도를 할 때 사용하는 이 원은 그냥 컴퍼스가 아니라 유클리드 컴퍼스예요. 유클리드. 유클리드 컴퍼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사용하는 컴퍼스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용했던 컴퍼스는 그 어떻게 생겼어요? 그 컴퍼스 한쪽이 뾰족하게 생겼잖아. 그 뾰족해갖고 그걸 딱 박아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그걸 박아갖고 이렇게 돌리는데 뭐 이렇게 연습장 같은 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 그럼 그걸 돌리면 특별히 그 컴퍼스에다가 뭐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컴퍼스를 많이 벌리면 원이 커지죠. 그죠? 컴퍼스의 두 발을 많이 벌리면 반지름이 이제 커지니까 원이 커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두 발의 간격을 좁게 하면 이제 작은 원이 만들어지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사용했던 컴퍼스는 한 번 원을 그려도 거기다 특별히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그 원하고 사이즈가 똑같은 원을 또 그릴 수가 있죠. 다른 공간에다가. 그죠? 특별히 거기다 힘을 안 주면 한 번 이게 벌어져 있으면 한 번 그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그 간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원을 계속 복사를 할 수가 있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가능해요. 근데 유클리드 컴퍼스는 그게 안 돼요. 유클리드 컴퍼스 이거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면 알아. 이걸 하나 그리잖아? 이걸 딱 그리고 이걸 손을 딱 떼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이 원을 그리려면은 이 원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다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 원을 하나 그려봐. 그렸죠? 그럼 이거랑 사이즈가 똑같은 걸 여기다 또 그려봐. 또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을 딱 그리는 순간 다시 초기화되는 거야. 컴퍼스가. 그게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컴퍼스랑 좀 다릅니다. 이걸 이렇게 그려봐요?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게 그냥 눈으로 봤을 땐 비슷할지 몰라. 근데 이 간격이 똑같지가 않다고. 봐볼까? 이 지오지브라 보면은 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이건 보조 자료야. 유클리드는 눈금이 있는 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 프로그램 상에서 그냥 제공되는 기능이에요. 4.65 4.71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봤을 땐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값이라고.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도 있잖아. 다 반올림한 거예요. 그게 다 근사값이라고. 정확하게 이거를 똑같은 원을 여기다 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컴퍼스랑 차이점이에요. 이 유클리드 컴퍼스. 알겠죠? 이게 오늘날의 컴퍼스랑 유클리드 컴퍼스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컴퍼스랑 유클리드 컴퍼스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일단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슬슬 뭐 좀 작도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자, 이게 항상 우리는 요 이동을 선택을 해야지만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삼각형 한번 작도해 볼까요? 정삼각형. 요 화면을 한번 멈추고 정삼각형을 한번 작도를 해보세요. 화면을 멈추고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서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정삼각형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정삼각형을 작도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가 있어야 되죠. 그럼 예를 들면 이 한 변의 길이를 요만큼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을 선생님이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만큼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 원을 그려주죠.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하나 그려줘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 오른쪽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너무 크면은 자, 요 마우스 휠 있죠? 마우스 휠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교점이 생기죠? 자, 그 교점을 지오지브라로 찍어주면은 이게 또 지오지브라가 좋은 기능이 있는 게 여기 가까이에다가 이제 점을 찍으면 그냥 알아서 교점을 찍어줘요. 얘가 인식을 해버려. 자동으로 여기 알아서 여기를 인식을 해서 교점으로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색깔이 좀 다르죠? 요건 검은색인데 요건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검은색이라는 건 벌써 이 프로그램이 이걸 교점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근처에 가면.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막 요 비슷하게 여기다 찍어봐. 예? 가만히 있어. 요점하고 요점하고는 색깔 다르다고. 이거는 교점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교점이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선분 메뉴를 이용해서 여기까지를 연결시켜 주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은 바로 정확히 정삼각형이 되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요변의 길이와 요변의 길이는 같은 원에서 나온 반지름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변의 길이하고 요변의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원에서 나온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원은 어차피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 세 변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것도 할 수 있어. 여기서 바로 이어서. 자, 여기서 요 바로 이제 요 아래도 교점이 있거든요. 그럼 요 교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마름모가 만들어지죠. 마름모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마름모. 그 다음에 또 있잖아. 여기서 또 바로 이것까지 나와요.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마름모의 대각선이지? 그럼 마름모의 대각선은 여기를 수직이 등분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수직이등분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직이등분선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때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좀 할만해야 되는데 글쎄요. 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항상 이동을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지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과제는 뭐냐? 과제는 이겁니다. 이거 요거는 그냥 뺍시다.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니네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좀 어려우니까 이거 빼고. 자, 요거 3개 있죠. 선분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그 다음에 접선 그리기, 그 다음에 선분을 3등분하기. 요 3개 중에서 1개 이상만 작도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이래도 선생님이 이거 뭐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고. 이 셋 중에 하나 이상만 하라고. 그러면은 나 하나만 해야지.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3개를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3개를 다 적어줍니다. 하나만 하면 하나만 적어줘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 이상 하면 되는데 또 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이 좀 잘 반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셋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제 선생님이 좀 갈등했었는데 어제 밤에 사실은 이거 다 찍었었어요. 영상을. 다 찍었었는데 지금 다시 찍는 이유가 너무 너네가 힘들어할까봐. 지금 이 3가지를 그리는 방법을 선생님이 정답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들 흉내만 내도 돼. 이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충분히 여러분들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 3개는 선생님이 지금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3가지 방법을.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촬영하는 게 문제인데, 자, 집에 이제 캠이나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캠이나 마이크 시설이라는 건 이제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어요. 그게 노트북은 다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데스크탑밖에 없으면 캠하고 마이크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캠하고 마이크 없으면 그 컴퓨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세요. 알겠죠?
캠하고 마이크 시설이 없으면 휴대폰으로 화면 촬영하면 되고, 캠하고 마이크가 있으면 자 제일 좋은 게 아이캔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것도 있잖아. 그 네이버에다가 아이캔노트 다운 이렇게 치면은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는 없더라고. 이건 공식 우리 그 지오지브라처럼 공식 홈페이지는 없어요. 그럼 이런 데 들어가면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파일이 다 이것도 무료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서 하면 돼요. 설치를 하면 된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 화면을 녹화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이캔노트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아이캔노트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아이캔노트가 자동으로 이게 내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좀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봤거든. 해봤는데 한 20분 정도 했는데도 한 25분 정도 녹화를 했나? 25분 녹화를 했더니 30메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죠? 이게 다른 걸로 하면은 다른 프로그램 쓰면 용량이 엄청 커져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그 USB에다 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불편해. 그리고 또 너네들 만약에 이 온라인 등교를 할 때는 뭐 USB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등교 안 할 때 이제 그거 어떻게 제출할 거야. 그러니까 용량이 너무 크지 않게 아이캔노트로 좀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캠하고 마이크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컴퓨터 화면을 같이 촬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건 좀 잘 촬영해야 되겠지. 1개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자,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에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과제, 이 둘 다 해야 돼. 자, 구글 응답지. 이거는 이제 내가 요 주소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생활기록부 반영될 수가 있다고 요 두 가지가. 이 수행과제는 당연히 수행평가에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될 수 있다. 기재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은 7월 28일까지 넉넉히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줬어요. 이걸 모두 기한 안에 다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은 어디 있다 하냐면 단양고 홈페이지 온라인 학습방 수학 거기 이제 자기 해당 학급이 있어요. 1, 2, 3반 거기다가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100메가까지 올릴 수가 있어. 우리가 100메가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이거 아이캔노트로 녹화하면 뭐 한 4, 50분 녹화해도 100메가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더 길게 녹화하고 싶다. 더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그러면 그 녹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학교 그 단양고등학교 홈페이지에다 올릴 때 있잖아. 파일 한 개당 100메가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걸 파일을 3개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녹화할 때 잘라가지고 3개로 잘라서 녹화를 하면 예를 들면 뭐 한 4, 50분씩 한 40분씩 3개로 이렇게 잘라서 하면 그 파일 다 3개 다 올릴 수가 있다고. 파일 한 개당 100메가고 파일을 3개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다 올릴 수 있습니다. 뭐 USB로 이거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 뭐 이 설문지, 구글 설문지는 그냥 온라인으로 응답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이 설문지가 응답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리고 좀 약간 생각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요 설문지 내용 자체도 선생님이 미리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생각을 해뒀다가 미리 정리를 해뒀다가 거기다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단양고 홈페이지 자 온라인 학습방에 이제 이 온라인 학습방에
업로드 할 때는 비밀글로 이제 올려주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끔. 그 다음에 만약에 용량이 커서 올라가지 않는다. 자, 이럴 일이 없어요. 이럴 일이 없다고 실제로. 근데 정말 이게 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미리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고 USB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 7월 27일, 28일 이때가 7월 27일, 28일 이때가 니네가 학교 안 나오는 그런 온라인 학습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니네가 별도로 와갖고 선생님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USB로 제출해야 돼.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유튜브에다 질문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영상을 제작할 때 여러분들 얼굴로 좀 인증을 해줘야 돼. 본인이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좀 그래도 그나마의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얼굴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얼굴 보여주면 되잖아. 얼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어차피 비공개로 다 올리는 겁니다. 비밀글로 다 올리는 거고 선생님만 이건 평가 어떤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얼굴 나오게 해야 돼. 이거 뭐 마스크 쓰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캠으로 하는 경우는 아이캔노트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아이캔노트를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 받으면 요 아이캔노트가 요런 아이콘이 생겨. 그럼 요걸 실행하면 이제 일로 들어간다고 아이캔노트.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눌러서 잠깐만 다시 할게요. 좀 천천히. 이 아이캔노트를 설치하면 이게 나와요. 여기에. 그럼 이걸 선택을 해. 클릭하면 이제 일로 들어가지.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여기서 새 강의 그냥 이렇게 눌러요. 그럼 뭐 여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 뭐 본인이 이제 요 페이지 있잖아요. 하얀색 페이지. 요거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별 중요하지 않고 적용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설정에 보면 녹화 설정이라고 있어. 그럼 이제 뭐를 또 다운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건 받으면 돼 그냥. 이거 그냥 무시하세요 이건. 이렇게 일단 하면 요게 나와. 그러면 녹화 영역을 전체 화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입력 이거를 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초당 플레임 수는 12 그냥 이대로 놔두면 돼요 그냥 다. 여기 마이크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화면 배경 여기 보면 사운드 영상 메뉴 있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요 위에 요 사운드 영상 메뉴에 보면 캠 보이기라고 있어요. 그럼 캠 보이기를 누르잖아? 그럼 이렇게 얼굴이 나와. 알겠죠? 요 얼굴 여기다 놓고서 요걸 한번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동을 하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작동을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인증할 수가 있어요. 수시로. 오케이? 그리고 이제 녹화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요거 캠 보이게 하면은 얼굴 나오는 거야. 녹화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왜 이렇게 색깔 많잖아. 여기 색깔 여러 개 있는 거. 그 밑에 보면은 요 보이죠? 화면 녹화라고 요 세모 플레이 버튼 그걸 누르면 녹화가 돼요. 뭐야?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선생님이
약간 이게 안 나왔잖아. 이게 어제도 선생님 노트북이 2개라서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하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처음엔 이게 안 나오더라고. 이 마이크 선택할 수가 없게. 근데 다시 껐다가 다시 녹화 설정 여기 이 녹화 설정을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들어가면 이게 떠요. 그럼 이거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걸 누르면 됩니다. 되죠? 이 녹화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그럼 뭐 이제 이거를 뭐 이제 파일명을 뭐 수학 수행평가 이렇게 한 다음에 뭐냐 이거 확인 누르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요. 여기서 일단 요게 좀 나오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걸 눌러요. 그럼 이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오지브라 화면으로 가서 작도를 한다고. 다 끝나면 또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얼굴을 나오게 해서 이거를 누르고 파일명을 수학 수행평가 그 다음에 뭐 1학년 6반 1번 뭐 누구 뭐 최우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파일이 이제 저장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난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해. 야 세상에 이거 답을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시도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작도를 그냥 빨리빨리 대충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 강의는 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요 3개는 다시 올릴게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요 3개에 대한 작도는 지금 바로 다시 찍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자 일단은 요 안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